네, 반갑습니다. 퇴직심리학자 최환규입니다. 예,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 가정을 좀 해보시죠. 이제 회사 중에서 아마 본사는 뭐 서울에 있고 공장은 지방에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뭐 제가 다녔던 회사도 뭐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이제 각 지점마다 이제 지역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인사철마다 뭐 서울에 있는 그 본사에 있던 직원이 공장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공장에 있던 직원이 이제 서울로 오기도 하는데 지방에 있던 사람이 서울로 올 때는 그래도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대로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 때 되게 걱정을 많이 이제 합니다. 뭐 아이들 학원 어떻게 해야 되고 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서울서 살던 집은 뭐 어떻게 처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다음 이제 막 아이들 학원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고민이 많아서 이제 그분들이 그거 고민하는데도 한참 시간을 이게 쓰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봤었는데 설사 같은 회사에서 이제 본사하고 지방으로만 이렇게 순환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퇴직을 하는 순간에 아마 굉장히 큰 고민을 지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퇴직하는 사람들은 좀 체계적으로 퇴직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재정적 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노후 생활 자금은 얼마나 많이 준비했냐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 11월 그 취업 관련 기업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이 이제 체감하는 그 평균 퇴직 연령이 약 50대 정도로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50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55세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65세부터 이제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 10여 년 정도는 어떤 그 연금의 공백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연금이나 이제 퇴직 후의 경제 기반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하면 뭐 55세 퇴직하더라도 뭐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별다른 거 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노후 생활을 즐기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10년의 공백,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때가 뭐 자녀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뭐 자녀가 이제 결혼할 수도 있는 이런 연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제일 많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 후에 고통스러운 삶을 이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더 이제 여유로운 삶을 좀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퇴직 후의 경제적 기반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뭐 생활비라든가 의료비, 자녀 학비, 이제 취미 활동 등 퇴직 후에 이제 어떤 그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비용이 분명히 지금 발생합니다. 갑자기 뭐 누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 갑자기 이제 자녀가 어떤 그 뭐 돈이 급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여러분이 좀 이제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면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은 많으니까 도움을 좀 받으면 어떨까 그렇게 권유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건강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나면 그 현재 건강 상태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 퇴직이 아니라 설사 이제 다른 회사로 옮기는 이직이라도 건강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 건강한 몸으로 이제 이직을 하더라도 어떤 그 각종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데 여러분들이 뭐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퇴직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맞이할 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퇴직 전에, 그러니까 재직할 때 어느 정도 이제 그 정기 점검을 통해서 만성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통제를 하거나 뭐 운동 등을 통해서 이제 그 만성 질환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이제 만들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조항도 충분히 점검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그 승진을 해서 이제 지방으로 옮기더라도 지방으로 옮기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 준비가 100% 이제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지금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지금 경험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제대로 또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닥칠 스트레스는 온전히 여러분들이 혼자 이제 감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해소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 이제 그 퇴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보험에 대한 변동도 분명히 생깁니다. 이제 직장에서 이제 지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이제 의료보험료도 조금 더 비싸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이제 지역으로 이사를 하신다고 하면 뭐 의료기관 수도 이제 적어지고 질도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약간 아플 때 의료 서비스를 좀 이용할 거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심리적 영향입니다. 퇴직에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이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내가 했던 일을 이제 그만둬야 되기도 하고 정말 이제 친하게 지냈던 뭐 형제 같은 그런 동료들하고 헤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별이 되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인하고 헤어지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뭐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이제 우울해지고 아니면 이제 뭐 약간 이제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이제 불안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 내가 지금 힘들 때 누구랑 지금 좀 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내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견디고 그다음 조금 힘들 때 이제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하고 어떤 식으로 연락을 계속 하실 건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사회적 관계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그 이별에 대한 어떤 슬픔, 뭐 스트레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퇴직을 지금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하고 이제 저절로 대부분 다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계가 돈독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헤어진다는 얘기는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줄어든다고 이제 생각을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그 헤어짐 자체가 이제 뭐 아쉬움과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 예를 들어 가족하고 지인하고 이제 뭐 친구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부분도 이제 사회적 관계를 이제 형성을 하는 건데 반면에 이제 내가 직장 동료들하고는 조금 헤어지지만 내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조금 소원했던 동창이라든가 아니면 친구, 지인들하고 만남 횟수는 더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나쁜 게 아닙니다만 내가 지금 준비를 지금 안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30년 만에 갑자기 이제 동창회를 나타나면 그 동창들도 되게 이제 어색하고 아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맞이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아, 내가 지금 어색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날 따뜻하게 맞이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동창회에 나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이제 약간의 서먹한 부분, 냉랭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극복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고 이제 집에 있게 되면 아마 처음에는 뭐 따뜻하게 맞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가사 노동을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지금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가급적 아빠하고 대화하기를 꺼리고 그다음 이제 배우자도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 자체가 아니면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지금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활동 자체는 신체적이나 뭐 정신 건강에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 뭐 취미 생활이라든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건강관리 습관입니다.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뭐 출퇴근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장에서 이제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 신체 활동의 그 감소가 분명히 지금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 뭐 걷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어떤 신체 활동을 이제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활동이 그 감소하게 되면 저절로 이제 체중이 늘면서 약간 이제 비만이 오게 됩니다. 뭐 뱃살도 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비만에 따른 또 후유증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건강 관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하느냐를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로 퇴직 후의 활동 계획입니다. 아무리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이제 60세 정년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뭐 60세면 저하고 이제 지금 비슷한 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왕성한
그런 활동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놀기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게 이제 재취업이 됐든지 재창업이 됐든지, 그러니까 퇴직 후에 어떤 식으로 지금 내가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제 내 일상을 지금 찾을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못다한 뭐 학습을 좀 한다든가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어떤 성장할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퇴직을 지금 결정하는데 굉장히 좀 가볍게 지금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치면 굉장히 지금 좀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퇴직을 결정할 수도 아마 있게 될 겁니다. 각 요소들을 좀 신중하게 평가하시고 준비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 후에 어떤 그 삶을 더욱 만족스럽고 그렇게 의미 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